안녕하십니까. 이지 PNF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이 PNF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되는 이 PNF 베이직 프린시플스와 프로시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패실리테이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럼 먼저 이 패실리테이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make or easier, 즉 쉽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베이직 프린시플과 프로시저는 환자의 기능 회복을 쉽게 촉진할 수 있는 기본 원칙들에 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네, 우선 이 Specific Stimulation of Receptor System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PNF 공부하게 되면 우선 이제 이 베이직 프린시플의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시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먼저 exteroceptive stimulation이라고 해서 외부 감각기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프린시플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텍타일 스티뮬레이션입니다. 이건 피부 감각이죠. 이 피부 우리 PNF에서는 이 매뉴얼 컨택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근데 이 매뉴얼 컨택이라는 것은 그냥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치료사는 항상 그런 룸브리카의 그립을 잘 기억하셔야 되죠. 이거는 뭐 PNF를 하시던 어떤 모바스 컨셉으로 치료를 하시든지 간에 환자를 잡을 때 이런 룸브리카의 그립을 통해서 잡게 되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손가락을 통해서 잡게 되는 것들은 촉진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룸브리카의 그립을 이렇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컨택트 엔바이런먼트라 그래서 우리 꼭 그 환자들이 치료사의 손과만 접촉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보조 테이블의 상판에 손을 댄다든가 벽에 손을 댄다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텍타일을 통한 외부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 피부를 자극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디터리 스티뮬레이션인데 버벌 커맨드를 하죠. 만약에 우리 PNF 같은 경우는 "유지하세요." 아니면 "자 버텨 보세요." "자 올려 보십시다." 아니면 "밀어 보십시오."와 같은 이 버벌 커맨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다른 어떤 소리를 이용해서 환자의 어텐션을 우리가 끌어들이는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이 비주얼 스티뮬레이션입니다. 이거는 만약 환자가 헤매 아놉시아나 니글렉트 등이 있는 경우에 환자는 자신의 손상측을 보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마비측 팔이나 다리, 신체를 쳐다보게 함으로써 바디 스캠이라 그래서 자기 신체 인식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내 몸으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주얼 스티뮬레이션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환자들이 어떠한 이 환경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즉 어떤 게이트를 할 때 바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를 보게 한다든가 그런 환경적인 것을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치료사는 환자를 치료할 때 아이 컨택을 통해서 환자의 어텐션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환자 역시도 치료사를 쳐다봄으로 인해서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자극받을 수 있게 되죠. 근데 인제 임상에서 보다 보면 이제 비주얼 스티뮬레이션을 했을 때 거울을 자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사분들이 거울을 쓰실 때 굉장히 주의하실 필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울에 비치는 모습은 사물을 반대로 보여주게 되죠. 만약 제가 오른손을 들게 되면 거울에는 왼손을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치료하는 스트로크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퍼셉션이나 뭐 인지 그런 것들이 좀 코그니션 같은 것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환자가 퍼셉션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거울을 보고 따라하라고 한다게 되면 환자는 매우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인제 신경생리학적으로 우리가 이 브레인에 있는 미러셀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근거들이 있죠. 그런데 거울을 보고 우리가 연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환자라면 우리가 어떤 인지나 인식력에 문제가 없는 경우여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환자가 어텐션이나 퍼셉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거울을 보고 따라하라 그러면 환자에게 혼란만을 가중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거울을 선택하실 때는
굉장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병원에서도 치료사분들이 거울을 보고 따라하라고 그러는데, 예, 손만 따라하면 몸은 막 이렇게 막 흔들리고 더 오히려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거는 치료적으로 굉장히 마이너스 되는 요인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시각적인 정보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울을 사용하실 때는 굉장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치료를 할 때 이런 익스테로셉티브 스티뮬레이션은 어떠한 단계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까? 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모터 러닝 단계에 보면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게 되죠. 코그니티브 페이스, 어소시에이티브 페이스, 그리고 오토노믹 페이스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코그니티브 인식 단계죠. 인식 단계와 이 어소시에이티브 단계의 초기 단계에 이러한 외부 자극, 이러한 버벌 커맨드나 비주얼, 텍타일 스티뮬레이션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초기에 인식하는 단계에 이러한 것이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되는데, 치료를 할 때 네, 우리가 어소시에이티브 단계가 지나가서 오토노믹 단계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외부 자극을 통한 텍탈이나 비주얼, 어떤 이 버발, 예,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이 모터 러닝 단계에서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단계에 이러한 외부 자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지 항상 이런 신경생리학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단계에 맞는, 네, 이러한 자극들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다루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